뉴스의 맥을 확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뭐가 났네. 네, 뭐 뾰루지가 났어요. 첫 소식 뭡니까? 네, 재판 직전 돌아간 윤석열. 근데 왜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몰라요. 네.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바람 쐬러 왔나? 원래는 참석하려고 왔겠죠. 왔다가 그 사이에 뭔가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요? 아니면 애초부터 사실은 뭔가 좀 뚜렷한 메시지를 내려고 했거나. 어제 오후 2시에 그 헌재 구차 변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12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왔다가 그냥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어요. 뭐 왜 그랬냐라고 그 변호인단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서 대리인단한테 일임했다라고 말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럴 거면 왜 왔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아마 다들 해석하기로는 이 변론기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재판부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정을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변론, 그러니까 그 목요일 변론, 내일이죠. 내일 네. 변론을 오전에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같은 날인 게 겹친다. 네. 미뤄달라고 했었는데 어제 헌재에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이건 오후니까 그냥 해라.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이 주 4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언제로 미루냐라고 하면서 안 받아줬습니다. 다만 또 항의를 하니까 그래 2시 말고 3시 합시다 라고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요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변호사도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 측에서 그 검찰 피신 조서, 그러니까 조지우 경찰청장이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중에 제시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네. 요 장면 한번 준비돼 있나요?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 조사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지금 상황이 조대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에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상황이었고, 요 뒤에 조대현 변호사가 가방 싸서 돌아갔어요. 안 왔어요. 상황이. 내용이 뭐냐면 계속 지금 반복되는 논란이었는데, 검찰 피신조사 증거능력 제한에 대한 부분,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이 준용해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 중에 탄핵할 수 있는,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다른 변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이거 이미 여러 차례 평의를 한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었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특히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조대현 변호사가 예민하게 봤던 거는 이 다른 피신 조서가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피신 조서가 제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에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청장 다 잡아 체포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 김준희 평론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왜 왔다 갔냐 그거부터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제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사전에 통보가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거는 유력한 거는 진짜 바람 쐬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와요. 그래요? 예, 제가 한 얘기인데. 그러게요.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이제 관측돼 언론에서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툭 던져도 맞는구나.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구치소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일단은 나와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동안 왜 돌아갔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략이 뭐였냐면은 주로 특히 예전에 보면 탄핵 공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직접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곽종건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가 이런 사람들의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글만 있고
검찰 조서만 있고 메신저가 직접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올 거 아니에요. 강제 구인되니까 나오겠죠. 예, 네. 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남아서 내일 하면 되는 거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을 이제 준용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봐도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징계 절차.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모든 걸 따를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요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상황들과 다 정황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미 4차 변론기일이나 이럴 때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결국은 불공정하게 현재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석 안 한 것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중간에 퇴정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서 진행한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좀 반하는 부분도 있으니 우리가 형사재판의 절차를 100%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반하니. 네, 그 취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헌재가 그렇죠. 채택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 보통 형법 재판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이건 이제 행정소송 취지니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호 청장의 수사 기록은 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더만요. 예,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언론 보도로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장원 내일 1차장도 국정원 1차장도 나오는데. 그 14명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있는 거냐, 메모가 4가지 버전이다, 그거를 작성한 것이 뭐 사무실이었냐, 뭐 집 앞에였냐, 뭐 CCTV도 뭐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어쨌든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도 듣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듣고 근데 뭐 홍장원 1차장도 듣고 그 명단들이 다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줄 것인가 종합적으로 헌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런 뭐 이제 관측들은 나옵니다. 예. 내일 강제 구인되는 조지호 청장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된다. 잘해서 빨리 계엄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조지호 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메신저의 네. 어떤 신뢰도를 공격을 할 테고 민주당이 포섭당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앞에의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거는 탄핵 공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진술이 있더라도 개입을 안 하는데 자기랑 직접 통화했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를테면 군인들이 나는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 받았다 이런 거는 그냥 퇴정하고 있거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직접 전화 통화했다라는 거는 신뢰도를 조금 굉장히 흔드는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결정적인 증거니까 그렇죠. 예, 뭐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방증이 너무 많아서 그게 결정적이겠냐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럼 내일은 이제 공작설 뭐 이런 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광일 기자 한덕수 네, 그 내일 변론이 네, 사실 핵심 증인들이 나오죠?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호 청장 그리고 우리 국정원 홍장원 차장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내일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이제 인물들인 것 같은데 한덕수 포인트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못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증인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 부분이 아마 이제 질의가 들어갈 거고 계엄의 법적 절차가 정확히 지켜진 게 맞느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저희 C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날 김영인 장관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으면서 저녁 8시 무렵까지 국무위원 6명한테만 이제 참석을 요청한 사실. 그러니까 이거 국무회의 절차를 지키려고 했다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 충분히 11명 이상을 소집을 해야 될 텐데 계엄 직전까지도 6명까지만 소집을 한 사실 어떤 절차적인 위반도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도를 드렸고 네. 이게 이제 아마 내일 변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총리가 또 서로 막 그 얘기하는 거 보는 것도 참 힘들겠네요. 비극이죠 사실은. 참담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덕수 총리는 내일 이제 국무회의 절차고 나머지 2명 홍장원, 조지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한테 체포 지시 받았느냐 요거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국무회의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게다가 이제 서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서명이 없으면 법정 요건이 아닌 거. 이거를 이제 뭐 사후 결제가 가능하다. 전자 결제로 사후에 하려고 했다. 막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이고 언론 보도로 나온 거가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명 체포 명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체포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이 싫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명은 아예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재명, 한동훈, 조국은 설명조차 필요 없다. 굳이.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윤석열이 여인영한테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종북 주사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혜주 전 중앙위 상임위원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뭐 여론조사꽃 김어준 씨도 부정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4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반박이 가능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입니다. 양정철 전 원장하고는 상당히 가깝다 그랬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2020년 총선 때 민주연구원장이었는데 네. 그때 부정선거론의 핵심이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 103석밖에 못 얻은 게 다 조작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연장선상인데 글쎄 뭐 그때 13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고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좀 두 분한테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서부지검에서 김성훈, 이광우 경호처 지금 차장하고 본부장인가요? 네. 전문에 대한 영장을 경찰이 청구했는데 반려인지 기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이나 지면 세 번째 안 반려.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는 반려라는 조항도 없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이제 검찰한테 있으니까 경찰이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로 사실 그 검경 사이에서 왜 우리가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느냐라는 뭐 갈등을 빚는 거는 드문 일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3번씩이나 청구하고 3번씩이나 이제 뭐 반려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김성훈 차장의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했을 때 경호처가 그 막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계속 신청을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구속영장에 이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영장에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공범이라는 뜻으로 혐의를 쓴 거고 한 달 전에 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1월 18일 날. 그때 신청했지만 반려했고 2번, 3번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검찰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은 혐의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검찰에서는 이거 우리 영장 신청 청구할 만한 건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제가 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 저번에 반려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왜 반려한 거냐 규정이 뭐냐라고 검찰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있었다. 그럼 우리 보고 뭘 보강하라는지 우리도 그냥 뭐 계속 지금 우리 그냥 망신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무튼 지금 뭐 검경 간의 해묵은 갈등 혹은 이번 그 국면에서 사실 양쪽에서 좀 존재감을 좀 보이지 못했던 측면에서 계속 그런 어떤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 아직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갈등이 그 기관 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부지검장이 윤 대통령하고 좀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일부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검경의 어떤 수사 주도권 다툼 뭐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이제 김용현 경호차장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건으로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김건희 소환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경찰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나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상 검찰이 이쪽에 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어제 좀 격앙된 톤으로 이거 성명을 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아폰 번호를 물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경찰에서 압수수색 당했는데 검찰로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그 비와폰을 다 관리를 하는 거는 경호처의 김성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주면 그럼 이 김성훈을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은 검찰이 약점을 잡히는 거 아니냐. 지금 검찰도 지금 뭐 예전에 특수본 뭐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거든요. 일부 내란에 혐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약점에 안 잡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더욱 그래서 특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야당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군인들은 지금 재판도 받고 검찰 조사 뭐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간에 내란을 어떻게 모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모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나머지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못해도 구속기간 연장이 안 돼도 공소장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의 역할이 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간의 노력이라는 게 조금 퇴색해버리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이런 걸 막는 바람에. 특히 김성호 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경호처의 뭐 기관의 수장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김건희 여사랑 그리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경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서 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속보 하나 있다고요? 네, 자동차 관세 25%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네,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시간 전쯤에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이제 자동차랑 뭐 몇몇 반도체랑 몇 개 이제 부과한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 수준일 거다라고 밝혔어요. 25%? 네, 명확하게 딱 25 찍은 건 아니고 25% 뭐 수준일 거다라고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4월 2일 날부터 이제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때 부과할지 명확한 지침을 그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4월 1일은 또 만우절이라서 그날 안 하고 4월 2일 날 한대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전 덧붙였던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기업들한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한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만 좀 저는 이 자동차는 미국 기업들도 사실은 미국 밖에서 완성차를 밖에 공장에 두고 이제 짓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이걸 바로 시행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에 대한 어떤 협상 포인트 그리고 이제 남은 뭐랄까 25%라고 딱 떵떵 말하지만 아직 그렇게 확정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좀 말려주세요. 예.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뭐 참 거침이 없어.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도 패싱하고 본인들끼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하겠다고 푸틴하고 트럼프가 직접 만나서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산차관보가 지금 미국에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협상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그동안 트럼프를 협상하는 방식은 관세는 관세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미국산 전투기 우리 구매할게라고 해서 유예가 된다든지 그리고 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도 야 우리 그런 국경에다가 10,000명 15,000명 배치해 줄게 하라면서 됐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트럼프랑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차관보가 가가지고 실무진에서 바텀업이 되는 게 아니라 업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가든지 근데 뭐 아직 전화 통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건 빨리 차기 이제 정부가 들어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자, 뉴스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